이렇게 정말 35년간을 수탈을 당했으니 해방이 됐을 땐 그야말로 한반도가 막 들썩였겠네요. 그쵸. 아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당시의 모습을 이제 유명한 선생님, 그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해방을 광복을 표현했습니다. 네. 해방은 뭐뭐처럼 왔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인가요? 네. 네 글자, 네 글자. 먼저 자 해방은 첫눈처럼 내게 이거 안 되는데. 첫눈처럼 왔어. 되게 시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난 선물. 네 글자처럼. 네. 선물처럼. 해방은 형이 재밌는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조용하지 말고 네. 바람처럼 왔다가 유나 씨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가사 쓰는 느낌으로 딱. 맞아. 이거를 좀. 해방은 혜성처럼 왔다. 두 운을 맞춰서 해방은 기적처럼 왔다. 기적처럼. 기적. 요거 정답 같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세 없습니다.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다시 맞춰봅시다. 해방은 도둑. 도둑? 도둑? 아, 성경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거 약간 있어요. 익숙한데. 정답입니다. 혹시 거는 역사책. 진짜 과거 전문 배우. 과거 좀. 너 말씀하실 때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선시대 이제 숙수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양귀비 딸 때도 계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 옆에서 일을 하셨고. 예, 나 옛날 영상들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네, 표현이 약간 뭔가 애매하네요.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광복, 빛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말은 그 해방 당시의 분위기가 좀 비슷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これ金河帝国成功をして共同宣言に大勢しまでに至れるゆえになり태극기 이런 모습 영상. 근데 사실 저 풍경은 8월 15일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8월 15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조금 달랐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15, 16, 17, 7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5일인데요. 네. 8월 15일 오전에 갑자기 긴급하게 곳곳에서 온갖 홍보물이 벽에 붙기 시작합니다. 금일 정오 중대 중대 방송. 1억 국민 일억? 필독? 저기 어디야? 필청. 1억 국민 필 어렵다. 청자요? 네,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중대 방송이 있을 거니까 1억 국민. 그러니까 일본인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반드시 들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던 그 방송이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고 나서 뭐지? 이해가 안 갔구나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그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 7, 80% 정도는 라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또 한국인들은 라디오가 그렇겠지. 없습니다. 그럼 몰랐어요? 문제는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라디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 동네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 방송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내용이 어렵고. 때가 생각이 네. 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낱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낱말이 바로 뭐냐면 패전, 항복. 이게 이 문장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방송 내용에 연합국에 네. 잔악한 폭탄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국의 조처에 응한다. 요게 이제 요지인 거예요. 요리조리 이렇게 숨겨놨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패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어쩔 있어요. 수 없이 저희가 전쟁을 접는다. 아니 방송만 들어도 진짜 좀 일본스럽다? 아니, 대놓고 막 항복했다. 너희들 졌다, 이것도 독립이다, 뭐 아니고. 졌다 이런 말 전혀 없이 그냥 뭐 물에 물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들었던 그 시대의 일본인들 70% 이상 라디오가 있던 일본인들은 그걸 듣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들으면서 아차 싶었죠. 이거 항복 방송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건 바로 뭐냐면 통치의 책임인 조선 총독부의 명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12시에 방송이 나왔으니까 2시, 3시, 4시쯤 되면은 뭔가 연락이 올 텐데 아무 연락이 조선 총독부가 멘붕에 빠져서. 그렇다고 조선인들도 이게 잘 해석을 해보면 네. 해방이 됐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또 아니면 어떡해요? 1919년 만세운동 당시에 이게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이러잖아요. 이게 만세가 된 줄 알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원래 축하의 말이지 시위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했다, 됐다, 만세 이렇게 예, 예. 하고. 근데 길거리를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선독립 만세! 이러니까 만세? 독립이네? 하고 나갔다가 취조당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충분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또 일본 사람들도 지금 조처가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해서 8월 15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서로 뭐야 하다가 지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독부에서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일왕이 항복 방송을 하면. 폭동이나 뭐 시위. 그렇죠.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일본인의 안전 문제, 생명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8월 10일 오전에 저 방송이 있기 전에 6시에서 8시 사이, 보통 한 7시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 총독부의 2인자였던 엔도 정무총감하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망이 있는 여운형이 면담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엔도 정무총감은 일본인의 안전을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좋다. 그럼 당신네 정권을 우리한테 일단 넘겨라. 근데 그 전에 사전으로 정치범, 사상범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8월 16일 아침에 서대문 형무소, 그 다음에 경성 형무소 이 두 곳을 현장에 있는 책임자와 같이 갑니다. 문을 열어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서대문에서 지금 형무소에서 종로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 수위도 갈아입지 않은 상황에서 종로까지 나온 거죠. 그렇게 발생한 장면이었군요. 만세입니다. 만세.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이 사진은 8월 16일 낮에. 15일이 아니고. 15일 우리가 본 대부분의 그런 막 대한민국 만세하고 있는 사진들은 15일 사진은 거의 없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다. 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도둑처럼 해방이 왔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노력을 기울여서 해방이 됐지 않았다가 원래 의미지만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런 어떤 광복, 해방의 느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운형 선생이 오후에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약간 선포하듯이, 선언하듯이. 내일 쉬는 거 의미 엄청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8월 16일 날 프랜카드를 들고
대체 공휴일이지만 광복절은 어제지만 우리는 오늘 기념하러 왔다라고 하고 통일이 도둑처럼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통일보다는 해방으로 아, 통일이랬다. 통일이 도둑처럼. 아니 형을 도둑. 해방이 왔죠. 갑자기 자나깨나 통일 생각했더니 갑자기 말이 혼나는데. 그러면서 8월 16일 날 경성 방송국을 한국인들이 접수를 합니다. KBS죠. KBS 전신이죠. 그렇죠. 접수를 딱 합니다. 어머. 네, JODK에서 HL, KA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민세 안재홍 선생이 드디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의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를 건설할 겁니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방송을 전국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해방 광복의 소식은 전국적으로 쫙 퍼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8월 16일,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우리는 빛을 맞이했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제 형상화시켜서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부끼기 시작하네요. 아 이렇게 그린 거다. 근데 여기는 근데 태극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글자가 막 있고. 한문이 뭐라고 써 있는데. 네, 한 번도 적혀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 맨 앞에 있는 태극기 사진 보면은 네. 괴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까만색. 그렇죠. 태극 무늬만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아마 이 태극기를 그렸던 분은 태극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1919년에 태극기가 한 번 나붙겠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났거나 그때 잠시 보았던 사람들은 일단은 태극만 그려서 일장이 여기서 구할 수 있으면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태극기가 미완에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이 있지만 그 공백 속에 담겨 있는 역사의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감격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